형태주의 하겠습니다. 페이지 20쪽 펄스의 형태주의 상담이라고 되어 있고 괄호 안에 자각이라고 되어 있죠. 자각. 펄스 형태주의 상담은 스스로 자각하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다라고 보는 이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자각, 스스로 깨우치면 되겠죠. 자, 핵심 정리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의 욕구, 감정이라고 되어 있고 괄호 보면 자각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자각을 해주면 되고 그러면 이제 스스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자, 수험생 여러분들은 지금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스스로 본인이 잘 자각을 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 오늘 이번 주 주말에 친구들이랑 저 놀러를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놀러 가는 그 장소에서 재밌게 놀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여기 현지에서 수험생 여러분들의 욕구는 뭐예요?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취득이죠. 그런데 놀러를 갔다. 그러면 뭐냐? 자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으로 못 옮기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수험생 여러분들은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취득할 때까지 조금 힘들지만 자제하시고 지금 여기에 수험생 여러분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자각해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도록 하면 되겠죠. 그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큰 틀은 그거예요. 알겠죠? 자,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펄스의 발전된 상담으로 무슨 상담이라고 해요? 게슈탈트 상담이라고도 합니다. 독일어로, 게슈탈트는 독일어로 형태, 전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부터 4번까지 또 이렇게 묶으세요. 여기는 문장은 보편적인 내용일 수도 있고, 근데 이거 답을 찾아가기는 편해요.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상담의 목표는 개인적 책임을 수용하는 것이다. 이건 모든 상담에 대해서 약간 보편적인 내용이에요. 3번 여기 지금의 경험을 강조한다. 여기 지금이라는 것은 현재죠. 좀 전에 우리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에서 배웠을 때도 여기 지금 현재를 중요시해요. 이제까지 우리 배웠는 학자들 중에 프로이드만 과거를 중요시하지 나머지 학자들은 다 현재를 중요시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성격은 자아, 자아상, 존재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리고 5번, 6번, 7번을 또 이렇게 묶으시고, 자, 동그라미 5번 보겠습니다. 형태주의 상담이 개인의 발달 초기에서의 문제들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정신분석 상담과 유사하다. 형태주의 상담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을 조금 가져와서 만들어낸 이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하다는 말이 맞다고 가져가시면 되고, 6번 형태주의 상담에서는 현재 상황에 대한 뭐가? 자각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자각. 7번 개인이 자신의 내부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충분히 자각할 수 있다면 자신이 당면한 삶의 문제들을 개인 스스로가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가정한다.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8번 가겠습니다. 8번은 단독 문제인데 8번, 9번은 단독 문제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8번 인간은 과거와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현재의 사고, 감정, 느낌, 행동의 정체성과 통합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본다. 정체성과 통합, 요 문장이 나오면 형태주의 거라고 좀 찾아가시면 됩니다. 좀 전에 게슈탈트가 독일어인데 뜻이 뭐라고 했어요? 전체, 형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성과 통합이라는 요 문장이 나오면 게슈탈트, 형태주의 상담이라고 찾아가시면 되고, 9번 개인과 환경 간의 접촉장애 유형으로서 특히 권위자의 신념, 행동, 양식, 감정 및 평가를 밑줄 꺼보세요.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내사로 인해 개인의 자기 수용 부족과 자기 불신 강화가 초래된다고 본다. 무비판적 수용이라는 말이 나오면 보기에서 내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밑에 또 내사. 부모나 사회의 영향을 받거나 스스로의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 보기에서 요 지문이 나와도 요거를 찍으시면 됩니다. 자, 형태주의에서 보기에서 내사라는 보기가 있으면 내사를 찍으시면 답입니다.
자, 3번 주요 개념 보겠습니다. 1번 여기 지금이라고 돼 있죠. 형태주의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시제는 현재예요. 현재. 2번 미해결 과제는 어떤 뜻이냐 보면 인간의 분노, 격분, 정오, 고통, 불안, 슬픔, 제어식, 포기 등과 같은 표현되지 못한 감정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요 문장이 나오면 미해결 과제로 좀 찾아가시면 됩니다. 4번 상담 과정 1. 내담자의 자신에 대한 자각을 증진시키는 것, 자각. 2. 자신의 행동 결과를 수용하고 이에 대한 책임감을 증진시키는 것. 3. 지금 여기에서의 자각과 경험을 내담자와 공유하는 것. 요 문장 보시고 또 문제는 쉽게 찾아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이따가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 펄스가 제한한 신경증의 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담자가 상담을 받으러 올 때 내담자가 상담을 하다 보면 처음에 가벼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좀 더 깊이 있는 문제가 있고 그러면 그 깊이 있는 문제를 또 해결하면 또 안에 문제가 있고 이것을 펄스는 양파 껍질에 비교를 했거든요. 양파 껍질 하나 까면 깔수록 계속 나오죠. 이렇듯이 내담자의 문제도 끝에서 하나씩 해결해 가지고 안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해결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기에서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 1차 시험은 2번만 가져갑시다. 2번에 공포증 혹은 연기증 이런 밑줄 긋고 오른쪽 문장이 나와가지고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공포증이라고 찾아가시면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인은 자신의 고유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한 채 부모나 주위 환경의 기대에 따라 역할을 수행한다. 이 문장이 나왔을 때는 펄스의 신경적 층 중에서 어떤 층? 공포증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페이지 22쪽 6 상담 기법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빈 의자 기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빈 의자를 앞에 놓고 어떤 사람이 실제 앉아있는 것처럼 상상하면서 이야기하는 치료 기법을 빈 의자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아버지한테 조금 어렸을 때부터 억압도 되어 있고 또 말 못할 그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빈 의자에 아버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함으로 해서 제가 조금 심리적으로 약간 안 좋은 부분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게 빈 의자 기법이에요. 요 오른쪽 문장이 나왔을 때 이게 빈 의자 기법이라고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밑에 2번, 3번, 4번 요렇게 묶으시고 5번, 6번, 7번 요렇게 묶으시고 8번, 9번 또 요렇게 묶으세요. 자, 이게 다 형태주의 상담 기법에서 2번에 역할 연기, 3번에 감정 머무르기, 4번에 직면, 그리고 5번에 꿈을 이용한 작업, 6번에 자기 부분들과의 대화를 통한 자각, 7. 자각을 정정시키기 위한 숙제의 사용, 8번에 꿈 작업, 9번째는 과장하기가 있죠. 여기 다 상담 기법인데 여기서는 오답만 하나 적어 놓을게요. 자, 오답은 탈중심화라고 하나 적어 볼까요? 탈중심화 해가지고 갈로 열고 X. 자, 상담 기법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다 외우기에는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답 노트만 좀 정리하면 되고, 그리고 형태주의 상담 기법에서 꿈 작업이 조금 나오죠. 꿈. 왜 그러냐 하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형태주의 상담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을 조금 가져와서 만들어낸 이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이드 아저씨의 꿈 작업이라고 있죠. 꿈 해석. 근데 그거하고 조금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 형태주의 상담 기법도 꿈 작업이라는 게 나오면 이것도 형태주의 거라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기본서는 정리가 다 되었고 문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페이지 29쪽 51번 가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51번 게슈탈트 상담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는데, 자, 2번을 보세요.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은 우리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렇죠.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 자아실현을 하고 자아실현을 했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불러요?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학자들
각 학자들마다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쉽게 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51번에 2번, 52번 형태주의 상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보세요. 인간을 과거와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로 봤다. 과거와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그렇죠. 프로이드 아저씨 거예요. 이것도 답을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53번 인간은 과거나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현재의 사고, 감정, 행동의 정체성과 통합을 추구하는 존재로 보는 상담 접근법은 했을 때 이게 뭐예요? 전체성과 통합은 그렇죠. 형태주의 2번이 되겠습니다. 54번 형태주의적 상담과 관련된 성격 이론에서 신념, 행동, 양식, 감정 및 평가의 무비판적 수용. 무비판적 수용? 그렇죠. 수용, 내사. 2번 54-1번 형태주의 상담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답은 2번 내사. 부부나 사회의 영향을 받거나 스스로의 경험에 의해 형성. 보기에서 내사가 있으면 그거를 찍으시면 됩니다. 55번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상황과 감정을 강조하는 상담 이론. 지금 여기라는 것은 현재죠. 내담자 중심 상담도 현재를 중요시했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 지금 여기에서 강조하는 상담 이론이라고 해서 보기를 보시면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은 없어요. 왜? 게슈탈트 상담 이론하고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하고 같이 보기에서 놔둬놓으면 둘 다 지금 여기를 강조하는 이론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게슈탈트 상담 2번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56번 가겠습니다. 게슈탈트 상담에서 인간의 분노, 격분, 증오, 고통, 불안, 슬픈, 제의식, 포기 등과 같은 표현되지 못한 감정을 포함하는 개념은 그렇죠. 미해결 과제. 57번 형태주의 상담의 주요 상담 과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뭡니까? 그렇죠. 3번 내담자 자신의 잠재 능력을 확인하고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것. 잠재 능력을 확인한다. 내담자의 잠재 능력을 확인한다. 이건 무슨 이론 같아요? 그렇죠.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이에요.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은 내담자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이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담자의 능력을 확인하는 것은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이에요. 57번에는 3번이고 58번 형태주의 상담에서 펄스가 제한한 신경증의 청중 개인이 자신의 고유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부모나 주위 환경의 기대 역할에 따라 행동하며 살아가는 단계는 그렇죠. 공포증. 59번 내담자가 빈 의자를 앞에 놓고 어떤 사람이 실제 앉아있는 것처럼 상상하면서 이야기하는 실효기법 어떤 상담 기법에 해당하는가? 그렇죠. 빈 의자 기법인데 1번이죠. 게슈탈트 상담. 빈 의자 기법은 게슈탈트 상담 이론에 들어있는 겁니다. 60번 다음 중 상담 이론과 그와 관련된 상담 기법을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4번 형태주의 보세요. 역할 연기, 감정에 머무르기, 직면이 있었죠. 이런 거는 좀 찾아가기가 좀 힘들어요. 그죠? 모든 상담 이론을 다 알아야 되고 기법을 다 외우셔야 되는데 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은 문제로 좀 익히세요. 60-1 게슈탈트 상담의 상담 기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답은 4번 보세요. 상담사, 내담자 사이에 드러나는 전이의 분석이라고 했죠. 전이의 분석은 우리 배웠는 것 중에 누구 이론 같아요? 그렇죠. 프로이드 이론이잖아. 프로이드의 무의식적 동기에 보면 우리 자유현상, 꿈분석, 저항분석, 전이의 분석이 있었죠. 그리고 요 네 가지를 해석하고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60-2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현대주의 상담 기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렇죠. 탈중심화. 이렇게 정리를 하면 형태주의는 문제는 끝났습니다. 다시 기본서로 오셔가지고 기본서 22페이지 방갈로 6번의 에릭 번의 교류 분석적 상담 배우겠습니다. 갈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화라고 되어 있죠. 자, 교류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교류라고 하는데 에릭 번의 교류 분석 상담은 뭐냐면 대화를 하면서 사람과 사람끼리 대화를 하면서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대화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대화 속에 예를 들어 아버지 계십니까? 라고 했는데 엄마 화장실에 갔습니다. 이게 대화가 안 맞죠?
그렇듯이 사람과 사람의 대화 속에서 마음이 아픈 거, 그러니까 우리 대화하다 보면 마음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에릭 번은 교류 분석 상담으로 이렇게 풀어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 정리 보세요. 핵심 정리해 보면 계약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에릭 번은 관계 형성이라고 표현 안 하고 그냥 내담자와 상담자가 약속한다, 계약이라고 표현을 했고, 구조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조 분석은 개인의 자아를 분석을 해보니까, 구조를 분석해 보니까 부모자, 성인자, 어린이자, PAC로 이렇게 나눠지더래요. 그리고 교류 분석은 뭐냐 하면 요 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을 구조를 분석해 보니까 PAC, 부모자, 성인자, 어린이자, 요거는 페어런트, 어덜트, 차일드, 요거 앞글자 땄는 거예요. 그러니까 PAC 세 가지 자아가 나오고, 또 한 사람을 또 구조를 분석하면 똑같이 이렇게 나오겠죠. PAC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대화를 한다, 교류를 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아버지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아버지 계십니다 라고 했을 때 주고받는 게 상호 어떻게 돼 있어요? 상보적으로. 상보적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맞게 대답을 하는 것을 그냥 상보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아버지 계십니까? 했는데 아버지 계십니다 하면 이거 대화가 되죠. 그럼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아버지 계십니까? 라고 했는데 엄마 화장실 갔는데요. 엄마 화장실 갔는데, 이게 말이 안 맞죠. 이거를 교차라고 하는 게 교차죠. 그럼 요 문제도 조금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면적이라는 대화가 있는데, 이면적은 뭐냐 하면, 자, 말 속에 뼈가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남편이 저녁에 저녁 언제 먹노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이 남편의 속마음은 뭐냐면 배고파 죽겠는데 와 빨리 밥 안 가져오노, 이런 속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그냥 밥 언제 먹노 이렇게 이야기를 물어봤는 거고,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예, 다 되어 갑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집사람 속마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왜 저녁을 자꾸 집에서 먹습니까? 밖에서 좀 드시고 오시지요 라는 속마음이 있겠죠. 이런 게 이면적 교류라고 하는 건데, 자, 이면적 교류가 어떻게 보면 제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면적 문제를 치료하는 게 이제 에릭 번의 교류 분석 상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구조를 분석하고, 그리고 교류,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 교류를 분석하고, 그리고 게임 분석은 뭐냐 하면 여기 그 대화 종류 중에 상보적이 있었고, 교차가 있었고, 이면적이 있었죠. 요 이면적, 요 세 가지 중에 이면적 교류가 어떻게 보면 가장 문제가 좀 심하죠. 그러니까 요 이면적 교류를 분석하는 것이 게임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본 분석은 각 생활, 자세를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마지막 재결정이라는 것은 마지막 단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요거는 간단하게 가져가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PAC, 세 가지 자아는 PAC라고만 조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개요를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프로이드 이론을 바탕으로 미국의 에릭 번 박사에 의해 개발되었다. 프로이드 이론은요, 최초로 만들어낸 이론이기 때문에 다른 이론가들의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프로이드 아저씨의 이론을 조금 가져왔구나,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2번하고 4번 요렇게 묶으세요. 2번하고 4번 묶고, 2번 보세요. 대부분의 다른 이론과는 달리 계약적이고 의사결정적이다. 요 정도 가져가시면 되고, 3번 새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강조한다. 4번 개인 간 그리고 개인 내부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한 구조를 제공한다. 자, 개인의 PAC, 부모자, 성인자, 어린이자 분석하고, 그리고 개인 간, 사람과 사람 간의 교류를 분석하는 거예요. 요 말이에요. 자, 5번 가겠습니다. 직업상담 5번은 단독 문제인데 5번하고 6번, 7번은 단독 문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직업상담 중 대본 분석 평가 항목이나 질문지를 사용하고 게임 밑줄 거 보세요. 게임과 삶의 위치 분석, 가족 모델링 등의 상담 기법을 활용한다. 요 문장이 나오면 에릭 번의 교류 분석 상담 찾아가시면 됩니다. 게임이라는 말이 있으면. 6번 구조 분석, 인간의 세 가지 자아 상태는
부모자, 성인자, 어린이자 이렇게 세 가지 부모자, 성인자, 어린이자 그리고 교류 분석은 각 개인이 PAC 했는데 사람과 사람끼리 대화, 교류하는 것은 상보적은 뭐예요? 좀 전에 말했듯이 내가 물어봤을 때 내가 물은 것에 대해서 옳게 대답하는 건 상보적 그리고 뭐 교차적, 이면적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류 분석 해보니까 상보적 의사교류, 교차적 의사교류, 이면적 의사교류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3 사람들이 게임을 하는 이유는 했을 때 사람들이 게임을 하는 이유는 애정이나 인정 자극을 받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 겁니다. 자 말 속에 게임 분석을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게임을 분석하는 것은 이면적 교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게임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 속에 뼈가 있다는 것은 상대방의 미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것을 미움에서 어떻게 애정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거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조금 가져가세요. 사람들이 게임을 하는 이유는 애정이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극을 받기 위해서. 자, 밑에 4번 스트로크 갈게요. 스트로크라는 용어 정의는 뭐냐? 밑에 보세요. 교류 분석적 상담에서 피부 접촉, 표정, 태도, 감정, 언어, 기타 여러 형태의 행동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반응을 알리는 인간 인식의 기본 단위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스트로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페이지 32쪽 61번 교류 분석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3번 현재를 온전히 음미하고 경험하는 학습을 강조한다라고 돼 있죠. 이건 아직 우리 안 배웠는데 옆에 하나 써놓을게요. 행동주의. 자, 여기 보면 행동주의는 불안과 학습이라는 말이 있죠. 자, 학습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행동주의 찾아가시면 됩니다. 요 바로 배울 겁니다. 일단은 답은 3번이 아니고 나머지는 교재에 있었어요. 자, 62번 직업상담 중 대본 분석 평가 항목이나 질문지를 사용하고 게임 밑줄 긋어요. 게임과 삶의 위치 분석, 가정 모델링 등의 상담 기법을 활용하는 것은 그렇죠. 교류 분석적 상담 1번. 63번 성격에 대한 자아 상태를 부모자, 성인자, 아동자아로 구분하여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 상태를 분석하는 상담 접근법은 그렇죠. 교류 분석적 상담. 64번 교류 분석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성격 자아 상태가 아닌 것은 그렇죠. 청년 자아가 아니고. 65번 교류 분석 상담의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 자신의 부모자, 성인자, 어린이자 내용이나 기능을 이해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렇죠. 구조. PAC를 하는 것은 구조 분석이에요. 구조 분석. 이 구조 분석과 했는 것을 사람과 사람끼리 교류하는 것은 이게 교류 분석이고 하나의 요거를 PAC를 분석했는 것은 구조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1번이 답입니다. 65-1번 다음 중 교류 분석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념은 그렇죠. 2번 자아 상태인데 부모, 성인, 아동. 65-2번 다음 대안은 교류 분석 이론의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가? A. 철수야 우리 눈썰매 타러 갈래? 라고 물어봤는데 B는 나에 맞는 행동 좀 해라. 난 그런 쓸데없는 짓으로 낭비할 시간이 없어 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물어봤는데 야는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게 교차적 교류라고 하는 겁니다. 답은 4번. 자, 66번 갈게요. 교류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했는데 3번 보세요. 사람들은 애정이나 인정 자극을 얻기 위해 게임을 한다. 자, 요 문장 제가 좀 가져가라고 했죠. 요 문장이 답입니다. 알겠죠? 67번. 교류 분석적 상담에서 피부 접촉, 표정, 태도, 감정, 언어, 기타 여러 형태의 행동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반응을 알리는 인간 인식의 기본 단위는 그렇죠. 스트로크. 자, 68번. 요거는 문제를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상담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했는데 자, 1번 보세요. 정신분석적 상담에서는 인간을 비합리적, 결정론적이며 생물학적 충동과 본능을 만족시키려는 욕망에 의해 동기화된 존재로 가정한다. 맞는 말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맞죠? 이거 프로이드 이론. 자, 2번 내담자 중심 상담은 로저스의 상담 경험. 왜? 로저스는 정신과 의사였거든.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경험으로 해가서 만들어낸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상당 경험에서 비롯된 이론으로서 학자에 따라서는 비지시적 또는 사람 중심의 방법이라고도 하며 대표적인 인본주의적 접근법이다. 맞죠? 예, 맞습니다. 3번. 교류분석적 상담은 인간 본성에 대한 관념주의적 철학과 인본주의적 관점의 토대. 인본주의적 관점은 우리 보기 2번에 했듯이 이거는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린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4번 가보겠습니다. 행동주의 상담은 아직 우리 안 배웠는데, 행동주의 상담은 학습 이론의 바탕을 두고 체계적인 관찰, 철저한 통제, 자료의 계량화, 결과의 반복이라는 과학적 방법을 강조했다. 요 문장이 맞는 말이에요. 우리 아직은 안 배웠지만 4번은 맞는 거고. 자, 69번은 됐고, 자 68번까지 하면 형태주의, 죄송합니다. 교류분석적 상담 이론은 끝났고, 다시 기본서 23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행동주의 상담. 갈로 안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불안과 학습이 되어 있죠. 자, 행동주의 상담은 요 불안과 학습이라는 말이 나오면 행동주의 거라고 찾아가시면 돼요. 자, 핵심 정리 보세요. 핵심 정리. 바람직하지 않은 구체적인 행동. 그러니까 행동주의는 눈에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어린 아이가 밥 먹는 행동, 걸어가는 행동, 여러 가지 행동이 있겠죠. 이런 것을 어떻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며 무엇을 통해서? 그렇죠.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된다. 밥 먹을 때 뛰어다니면서 밥을 먹으면 안 된다. 복도로 다닐 때는 뛰어다니면 안 된다. 이런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뭐를 통해서? 그렇죠. 학습을 통해서 충분히 바람직한 행동으로 바꿔진다는 게 행동주의예요.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말이 나오면 행동주의 거예요. 자, 핵심 정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구체적인 행동을 어떻게, 무엇으로? 그렇죠. 학습을 통해 가지고 바람직하게 변화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행동주의예요. 자, 개요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인간의 행동은 모두 학습 밑줄 거세요. 모두 학습에 의한 것이며 학습을 통해 변화가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한 아이가 잘못된 행동도 어떻게 보면 그 아이는 잘못된 행동을 학습을 해서 그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올바른 행동을 하려고 하면 이 아이에게 올바른 행동에 대한 학습을 해주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동그라미 2번. 학습 이론의 바탕을 두고 체계적인 관찰, 철저한 통계, 자료의 계량화, 결과의 반복이라는 과학적 방법을 강조한다. 과학적 방법이라는 것은 객관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행동은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아이가 밥 먹다가 뛰어다니면서 밥 먹는 아이가 학습을 통해 가지고 올바르게 밥을 먹는 모습이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이것을 객관적이라고 하고 또는 과학적 방법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객관성, 눈에 보인다라고 하시면 되고 이 문장이 맞다라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3번.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현석,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현석,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으로 발전되어 있다. 자, 행동주의 상담 이론은요, 역사가 좀 길어요. 한 70년 동안 요 세 사람, 파블로프, 스키너, 반두라의 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이어졌는데 여기서는 조금만 요거 하나만 가져가시면 돼요.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 요것은 조금 이따 우리 배우는 체계적 둔감화의 이론의 바탕이 된 이론인데 짧게 한번 요거는 그냥 듣기만 들으세요.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은 뭐냐면 우리 옛날에 개한테 먹이를 줄 때 종소리 치면서 개 줬는 거 기억나요? 기억 안 나면 이야기 한 적이 없으니까 기억이 안 나겠죠. 그거예요. 개한테 밥을 줄 때 처음에는 밥을 주다가 어느 시점에 됐을 때는 종소리를 쳐요. 그러면 종소리를 치고 밥을 주고 종소리를 치고 밥을 주고 그러면 개는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질질 흘려요. 그게 이제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고 하는 건데, 자, 하나의 종소리하고 먹이하고 이렇게 연합을 시켰다 해가지고 요 연합시켰는 원리를 가지고 우리 조금 이따가 체계적 둔감법을 배울 때 그 체계적 둔감법의 이론은 뭐냐면 파블로프의 고정적 조건 형성을 바탕으로 만든 이론이거든요. 자, 요것만 가져가시면 돼요. 자, 스키너하고 반두라는 그냥 있다라고만 아시면 돼요. 이게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자, 밑에 3번 강화 가겠습니다. 정적 강화가 있고 부적 강화가 있는데, 자, 정적하고 일단 우리 교재를 보시면 강화라는 뜻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강화는 행동 빈도를 증가라고 했죠. 자, 행동 빈도를 증가시킨다. 그러면 좋은 행동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나쁜 행동을 증가시키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강화라는 뜻은 행동 빈도를 증가시킨다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정적하고 부적은 뭐냐면 정적은 좋은 거예요. 그러면 강화라는 것은 행동을 빈도를 높이는 거고, 정적이라는 것은 좋은 거죠. 그러면 좋은 행동을 강화시키려고 하면 좋은 것을 자꾸 제시를 해줘야 되겠죠. 제시. 그러니까 정적은 제시라고 하세요. 좋은 것을 제시하고, 부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안 좋은 것, 나쁜 것. 그러면 나쁜 행동을 어떻게 돼요? 제거를 하고 강화를 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정적 강화는 좋은 것을 제시를 해가지고, 강화라는 것은 행동 빈도를 높이는 거고, 부적 강화라는 것은 뭐냐면 부적 안 좋은 것을 제거를 하고, 강화는 행동 빈도를 증가시키는 거잖아. 따로따로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알아놓으면 좋아요. 자, 그럼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자, 1번은 그냥 참고만 보시면 돼요. 자, 정적 강화 효과를 높이려면 내담자가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 즉각적으로 강화해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2번 체크하세요. 2번 보세요. 부적 강화. 부적이라는 것은 제거라고 했죠. 제거. 자, 부적 강화는 내담자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혐오적인 성질을 뗀 부적 강화물을 제거 밑줄 거세요. 제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거. 그렇게 해서 행동 빈도를 높이는 것. 자, 4번 강화 계획 또는 강화 스케줄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계속적 강화 계획과 동그라미 2번에 간헐적 강화 계획이라고 있는데, 자, 계속적 강화 계획은 뭐냐면 어린아이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밥 먹을 때 뛰어다니면서 밥을 먹어요. 그러면 이 올바른 행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계속적 강화는 뭐냐면 상담 초기 시 행동을 형성할 때 계속 이렇게 계속적 강화를 하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가 뛰어다니면서 밥 먹을 때 뛰어다니지 말고 밥을 먹어라 하면서 그렇게만 맛있게 앉아서 밥을 먹으면 내가 계속 사탕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탕을 계속 줘요. 그게 계속적 강화예요. 행동 형성할 때 좋은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아이가 앉아서 밥을 먹게 되기 시작하면 이때는 뭐냐면 강화물을 계속 주는 것보다는 가끔씩 하나씩 주면 좋아요. 가끔씩 이 아이가 또 한 밥 먹다가 뛰어다니려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게 간헐적 강화라고 하는 건데, 간헐적 강화는 행동이 형성된 후에 유지할 때 좋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계속적 강화 계획은 옆에 보면 초기 상담 시 어떻게? 행동 형성에 효과적이고, 동그라미 2번에 간헐적 강화 계획은 행동 형성 후에 유지할 때 좋은 거예요. 알겠죠? 요 문장이 보기에서 나오는데, 간헐적 강화 계획은 행동 형성 후 유지할 때 좋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맞다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밑에 표에 보면 고정 간격 계획이 있고 변동 간격 계획이 있고 고정 비율이 있고 변동 비율이 있죠. 자, 고정하고 변동이라는 것은 고정은 일정한 거고 변동은 불규칙한 거죠. 맞아요. 그리고 간격이라는 것은 뭐냐면 간격은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간격은 시간을 말하는 거고, 비율은 뭐냐면 횟수를 말하는 거예요. 횟수. 그러니까 우리 한 달 있으면 우리가 월급을 받죠. 한 달 일을 하면 그것은 간격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제가 보험회사에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보험회사는 실적을 올려야 되겠죠. 건수를 올려야 되잖아. 그거는 이제 비율이에요. 횟수. 자, 그러니까 요렇게만 정리하세요. 간격은 시간이고 시간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비율은 횟수. 그리고 앞에 고정은 일정한 거, 변동은 불규칙한 거,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 자, 여기서 고정 간격 계획을 체크를 해보세요. 고정 간격 계획은 이거는
행동 형성할 때 가장 약한 게 고전 간격 계획이라고 찾아가시면 돼요. 행동 형성할 때 가장 약한 거 고전 간격 계획. 자, 그리고 밑에 보면 고정 비율 계획이 있죠. 여기서 좀 외우세요. 고정 비율 계획은 뭐냐면 예를 보면 고정 비율은 고정이라는 것은 일정한 거죠. 그리고 비율이라는 것은 뭐예요? 횟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일정한 횟수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예는 뭐예요? 성과금도 있지만 옆에 자동차 영업사원 밑줄 긋고 부동산 영업사원 밑줄 끄세요. 자, 자동차를 5대 팔았으면 그에 따른 내가 급여를 받는 거예요. 그 급여는 딱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고 내가 5대면 얼마, 6대는 얼마, 7대는 얼마 이렇게 그 한 대 한 대마다 내한테 주는 인센티브는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고정이라고 하고 내가 5대, 6대, 7대 이건 횟수죠. 그러니까 고정된 횟수, 즉 고정 비율은 자동차 영업사원이라든지 또는 부동산 영업사원. 부동산 영업사원도 한 건당 얼마씩 인센티브를 받잖아. 그 인센티브는 그냥 고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그러면 고정 비율은 뭐가 있다? 자동차 영업사원, 부동산 영업사원은 어떤 거? 그렇죠. 고정 비율에 있는 거예요. 자, 밑에 또 변동 비율 계획은 변동 비율을 풀어서 한번 볼까요? 변동은 뭐예요? 불규칙. 비율은 횟수. 그러니까 불규칙한 횟수라고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어떤 거? 그렇죠. 변동 비율 계획이라고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한 장 넘기셔가지고 우리 페이지 24쪽 5번 행동 수정 프로그램 절차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순서로 바르게 나열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오는데 잘못된 행동을 수정하려고 해요. 행동 수정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면 첫 번째는 뭐를 해야 되냐면 목표 행동의 정의,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올바르게 우리가 목표를 선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표 행동의 정의를 하고 행동의 기초선을 조금 측정을 한 다음에 세 번째 적응 행동 강화와 부적응 행동을 약화. 적응 행동 강화라는 것은 좋은 것은 강화시키는 거고 부적응 행동, 나쁜 것은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행동 수정 결과를 검증하는 거예요. 아, 행동 수정을 했는데 이게 잘 됐나 안 된다 검증을 해보고 검증한 결과에 아, 잘 됐다 싶으면 이제 행동의 일반화 이렇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요거 순서 나열하시오라고 하니까 요 순서 좀 가져가시면 되고, 자 6번 내적 행동 변화를 촉진시키는 기법 찾았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7번을 보세요. 7번은 외적 행동 변화를 促진시키는 기법이라고 되어 있죠. 자, 내적 행동 변화를 촉진시키는 기법, 외적 행동 변화를 촉진시키는 기법. 처음에는 둘이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6번에 내적 행동 변화를 촉진시키는 기법이 아닌 것 해가지고 7번에 외적 행동 변화에 나오는 요소들을 하나 넣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적하고 외적하고 구분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요거는 조금 이따 내가 구분할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릴게요. 자, 6번에 내적 행동 변화를 촉진시키는 기법을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체계적 둔감법 또는 뭐 체계적 둔감하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는 내적 모델링 및 인지적 모델링이라고 되어 있죠. 3번은 인지적 재구조화, 4번은 사고중지, 동그라미 5번은 정서적 심상법 또는 정서적 상상, 그리고 6번에는 스트레스 접종이라고 되어 있죠. 자, 내적 행동 변화는 뭐냐면 내 마음을 내 안의 것을 변화를 시켜서 행동을 변화하는 것을 내적 행동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체계적 둔감법은 금방 배울 건데 이거는 불안을 감소시키는 기법이거든요. 불안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여요? 아니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을 감소시키는 체계적 둔감법도 안에 있는 것을 변화시켰잖아. 내적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내적 행동 변화고, 또 2번에 보세요. 내적 모델링. 그 앞에 제목에도 내적,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는 거고, 인지적 모델링. 인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고.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내 생각을 변화시켜서 나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도 내적이고, 동그라미 3번 인지적 재구조화도 똑같아요. 인지, 내가 사고하는 것을
재구조화라는 것은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 잘못된 생각을 바꾸면 올바른 행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서 또 이것도 행동하는 것. 인지적 재구조화도 내적 행동 변화고, 사고 중지, 사고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내적인 거고, 5번에 정서적 심상, 정서 눈에 보여?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정서를 바꿔서 행동 변화시키는 거고, 스트레스 접촉, 스트레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적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7번 보세요. 외적 행동 변화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동 변화를 시키는 건데, 1번 보세요. 토큰법 또는 상표제도. 토큰법, 상표제도는 뭐냐면 그냥 사탕 하나씩 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린아이가 올바른 착한 행동을 했을 때 그때마다 내가 상표 또는 토큰법식으로 이렇게 상을 주는 거예요. 사탕 하나씩, 사탕 하나씩, 사탕 하나씩. 그게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면서 행동 변화시키는 것이 외적 행동 변화예요. 자, 이거 애우는 게 아니고 제목을 보고 정서, 사고, 인지 이렇게 말이 나왔을 때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내적 행동 변화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사탕, 토큰 눈에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것은 외적 행동 변화이고, 2번에 모델링 또는 대리학습. 모델링이라는 것은 모델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모델. 그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리고 대리학습도 눈에 보이는 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거, 학습하는 게 모델링 또는 대리학습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외적 행동 변화고. 자, 그리고 페이지 25쪽에 추장훈련 또는 추장적 훈련이라고 되어 있죠. 추장,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거, 추장하는 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죠. 그렇게 추장훈련도 외적이고, 혐오치료, 우리 담배를 이렇게 사면 담배가게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후두암이라든지 되게 혐오스러운 사진이 있어요. 그거를 보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 혐오치료는 눈에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외적인 거고, 그리고 행동 계약이라는데 서로 이제 행동할 때 계약을 하는 거, 약속을 하는 거, 그리고 자기관리 프로그램도 외적인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적하고 외적 일단은 구분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적 행동 변화 다시 가보겠습니다. 페이지 24쪽 6번 내적 행동 변화를 조직시키는 기법 했을 때 동그라미 1번에 체계적 둔감법 또는 체계적 둔감화,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건데, 자, 체계적 둔감법을 기억해 보세요. 기억에 3단계 순서라고 돼 있죠. 순서. 체계적 둔감법의 순서는 A 보세요. 근육 이완 훈련이 있고, B는 뭐가 있어요? 불안위계 목록 작성이 있고, 또 C에는 뭐가 있어요? C에는 불안위계 목록에 따른 둔감화라고 돼 있죠. 자, 체계적 둔감화는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3단계.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근육 이완 훈련. 근육 이완 훈련은 뭐냐면, 자, 이 체계적 둔감법은 불안을 갖고 있는 내담자에게 불안을 감소시키는 기법으로 되게 좋은데,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면접에 대해서 불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면접. 그러면 면접만 되면 불안해가지고 면접을 못 봐요. 이런 내담자한테 면접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려고 체계적이라는 것은 딱딱딱 정해가가지고 조금씩 감소시키는 기법인데, 근데 요 상담 기법을 할 때는 처음에 근육이완 훈련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보면 근육이 이렇게 수축이 되죠. 깜짝 놀라면서. 그러죠. 그 반대로 그러면 공포 영화가 아닌 편안한 상태면 이렇게 근육이 이완되는 거예요. 그러면 1번 A에 보세요. 근육 이완 훈련이라고 한 것은 다시 말해서 마음을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첫 번째 근육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두 번째 불안위계 목록 작성을 하는 거예요. 위계라는 것은 높낮이 순서를 말하는 건데, 제가 좀 전에 면접에 대해서 너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면 첫 번째 근육 이완을 하고, 두 번째는 편안한 상태에서, 두 번째는 불안 위계 목록을 작성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면접이 30일 정도 남았다. 그리고 15일 남았다. 10일 남았다. 5일 남았다. 2일 남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1시간 남았다. 그리고 또 다음 순서가 내다. 이렇게 쭉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 위계를 한 10가지나 20가지로 이렇게 적어 놓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를 해요? 불안 위계 목록에 따른 둔감하라고 했죠.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우리 위계를 적어 놨는 것 중에 30일쯤 됐을 때를 내담자에게 상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 상담자가 저한테 이럴 거예요. 자, 내담자는 면접에 불안을 갖고 계시죠. 자, 눈을 감고 면접 30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불안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30일에서 다음 단계, 예를 들어 15일이면 15일 면접이 15일 남았습니다. 어때요?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또 다시 10일 정도 됐을 때 어때요? 했을 때 내가 갑자기 너무 불안합니다 라고 했으면 다시 어떻게? 근육이완 훈련. 근육이완 훈련은 뭐예요? 마음을 다시 편안하게 만들어 놓고 다시 이제 또 10일차 됐을 때의 그 상상을 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10일 정도 됐을 때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다시 이제 또 체계적으로 5일, 4일, 3일 뭐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다음 내 순서가 됐을 때도 제가 불안을 못 느꼈을 때는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담자의 불안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감소시키는 기법이 체계적 둔감법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행동주의에 체계적 둔감법이 있기 때문에 행동주의 상담에서 불안이라고 하고 또 학습이라고 요걸 가져가시라고 했는 거예요. 자, 체계적 둔감법 3단계 이해돼요. 자, 3단계는 A의 근육 이완 훈련, B는 불안 위계 목록 작성, C는 불안 위계 목록에 따른 둔감화. 자, 한번 읽어볼게요. A 보세요. 근육 이완 훈련은 근육 이완 훈련을 통해 몸의 긴장을 풀도록 한다. 그러니까 편안한 상태를 일단 만들어 놓고, 두 번째, 불안 위계 목록 작성했을 때 낮은 수준의 자극에서 높은 수준의 자극으로 한 10개, 20개 정도의 불안 위계 목록을 한번 작성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C. 불안 위계 목록에 따른 둔감화는 불안 유발 사항을 단계적으로 상상하도록 유도해서 불안 반응을 점진적으로 경감 또는 제거시키는 것. 이렇게 하면 이제 불안이 감소되고 없어지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니은 볼게요. 니은은 또 요거 지금 계속 체계적 둔감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니은은 보세요. 행동주의 상담에서 밑줄 거 보세요. 고전적 조건 형성 원리를 반영한 것. 고전적 조건 형성. 아까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 했을 때 개가 있고 종소리 있죠. 이거 연합시켰다고 했죠. 그러니까 체계적 둔감법도 그래요. 근육이완 훈련이라는 게 뭐예요? 편안한 상태하고 또 그리고 반대로 불안되는 목록을 이렇게 작성했잖아. 이 두 개를 연합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을 가져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D급 볼게요. 아직까지 지금 체계적 둔감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D급 보세요. 행동주의적 접근의 상당 기법 중 공포와 불안이 원인이 되는, 밑줄 거 보세요. 불안이 원인이 되는 부적응 행동이나 회피 행동을 치료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기법이 체계적 둔감법이에요. 리얼 볼게요. 체계적 둔감의 주요 원리는 뭐예요? 상호 억제 또는 상호 제지 원리입니다. 알겠죠? 상호 억제, 상호 제지.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동그라미 2번 내적 모델링은 이것은 내적 행동 변화에 속하는 기법이구나 요거 정도만 아시면 되고, 동그라미 3번 인지적 재구조화가 이거 단독 문제가 나오거든요. 오른쪽 보세요. 내담자의 부정적인 자기 패배적 사고 대신 긍정적인 자기 진보적 사고를 가지도록 하는 기법이라고 되어 있죠. 인지라는 것은 생각, 사고라고 했는데 재구조화라는 것은 바꾸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보세요. 내담자의 부정적인 자기 패배적 사고 대신, 그러니까 이 내담자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대요. 그러면 이 잘못된 생각, 패배적인 생각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꾸는 거, 그게 이제 인지적 재구조화예요.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 5번, 6번은 이렇게 이제 내적 행동 변화라는 거 찾아가시면 되고, 6번 보세요. 스트레스 접종. 요거 단독 문제로 나오는데 예상되는, 밑줄 거세요. 예상되는. 우리 독감 예방 접종하죠. 독감 예방 접종하는 거는 뭐예요?
예상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내가 독감 안 걸리기 위해 가지고 예상되는 신체적 정신적 긴장을 약화시켜 내담자가 충분히 자신의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기법. 그러니까 스트레스 접종이라는 말이 나오면 예상되는 거 찾아가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오른쪽 문장이 나와가지고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스트레스 접종이라고 찾아가시면 되고, 자, 7번 외적 행동 변화를 촉진시키는 기법 보겠습니다. 토큰법 쓴 외적인 행동 변화라고 찾아가시면 되고, 2번 체크하세요. 2번 모델링 또는 대리학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델링 기법의 기억 보세요. 기억, 적응적 행동이 어떤 것인지 가르칠 수도 있다. 모델링 기법을 해가지고 적응적 행동이란 건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니은 보세요. 적응적 행동을 실제로 행하도록 촉진할 수 있다. 모델,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내가 그렇게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되겠다고 촉진할 수도 있는 거고, 디귿, 내담자가 두려워하는 행동을 하는 모델을 관찰함으로써 불안이 감소될 수 있다. 그러니까 꼭 이거는 모델링 기법은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남 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3번의 추장 훈련도는 주장적 훈련 보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묶으셔가지고, 추장 훈련이라는 것은 불안을 역제지하는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대인관계에서는 불안의 제거에 효과적이고, 디귿, 이 기법의 목표는 내담자로 하여금 광범위한 대인관계의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태도를 갖추게 하는 데 있다라고 했는데, 추장 훈련은 사람들 만나는 대인관계에서 조금 내성적이고 보수적인 사람한테 이렇게 조금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제 앞에 나가고 발표 한번 해봐라, 주장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치료하는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4번, 5번 됐고 6번 체크하세요. 6번의 단독 문제인데 자기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이 오른쪽 문장이 나와서 이게 무엇인지 찾아가시면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내담자가 자기 지시적인 삶을 영위하고 상담자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담자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자기관리잖아. 스스로 관리하는 거예요. 상담자한테 의존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상담자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담자가 내담자의 지식을 공유하면서 자기강화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관리 프로그램이라고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8, 기출문제 상담기법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행동주의 상담기법은 엄청나게 좀 많아요. 근데 그 많은 것을 다 할 수 없으니까 기출문제 나왔던 것만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은 다 단독 문제예요. 오른쪽 문장이 나와가지고 이게 무엇인지라고 물어보면 이거 찾아가시면 되는데,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과잉 교정 가볼게요. 문제 행동에 대한 대안 행동이 거의 없거나 효과적인 강화물이 없을 때 유용한 기법. 어떤 대안이 없다. 그러면 약간 과잉 교정이라는 것은 조금 좀 심하게 다루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걸 과잉 교정이라고 찾아가시면 되고, 동그라미 2번의 행동 형성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새로운 행동에 효과적이고, 이게 이제 행동 형성이고, 조용법 갈게요. 조용법은 오른쪽 문장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예시 문장이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문제를 한번 이렇게 보는데, 조용법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행동을 구체적으로 미칠 거 보세요. 세분화하여 단계별로 구분한 후 각 단계마다 강화를 제공함으로써 내담자가 단번에 수행하기 어렵거나 그 방안을 촉진하기 어려운 행동 또는 복잡한 행동들을 학습하도록 유도하는 것. 그러니까 한 번에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고 단계마다 이렇게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시켜가지고 하는 것이 조형법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자기감찰. 행동 추리에서 문제 행동에 대한 기능적 분석을 위해 문제 행동과 관련된 선행 요인과 결과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 자기감찰. 노출법은 행동주의 상담에서 부정 행동을 감소시키는 데 주로 사용하는 기법은 노출법. 타임아웃은 내담자가 긍정적 강화를 받을 기회를 박탈시키는 것이 타임아웃. 이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행동주의 이론은 기본서는 정리가 다 됐고, 문제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기출문제집 페이지 34페이지 문제 69번 가겠습니다. 상담이론과 심리적 정상의 의미가 틀리게 짝지어진 것은 했는데 3번 보세요. 행동주의 접근은 충동적인 욕구라고 했죠. 욕구. 충동적인 욕구는 누구 것 같아요? 그렇죠. 프로이드 아저씨 거잖아요. 욕구, 충동, 생물학적, 비합리적 이런 건 다
프로이드 아저씨 거예요. 행동주의 딱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불안과 학습이라는 게 딱 나와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69번에 3번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 70번. 다음 중 행동 수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같은데 2번 보세요. 부적 강화. 부적 강화는 내담자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혐오적인 성질을 띤 부적 강화물을 뭐한다? 제거해야 되잖아. 제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공하는 것은 정적이잖아. 부적은 제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2번이 틀렸고. 71번. 강화교육 중 행동 수정 효과가 가장 약한 것은 고정 간격이에요. 알겠죠? 자, 72번. 자동차 영업사원. 그렇죠. 고정 비율. 73번. 판매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부동산 영업사원. 그렇죠. 고정 비율. 74번에 강화 이론에서 제시한 강화 교육 중 밑줄 거 보세요. 불규칙한 횟수라고 밑줄 거 보세요. 불규칙한 것은 뭐라고 해요? 변동이라고 하고 횟수는 비율이죠. 합쳐보면 변동 비율이잖아.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4-1번 행동수정 프로그램 절차에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렇죠. 1번. 75번 행동주의 상담에서 내적 행동 변화를 촉진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 내적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에 안 보이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체계적 둔감법, 불안 감소 기법이죠. 불안 눈에 안 보이죠? 그렇죠. 근육 위안. 체계적 둔감법 속에 체계적 둔감법의 단계에서 근육 이완 훈련이 있었잖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근육 이완 훈련도 어떻게 보면 내적이에요. 내적. 그리고 3번 인지적 모델링 눈에 안 보이고 상표제도 사탕 주는 거 상표제도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내적 행동 변화를 촉진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76번 단계적 둔감화, 체계적 둔감화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2번 보세요. 조작적 조건 형성 원리를 이용한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죠. 아니죠.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을 이용한 원리예요. 알겠죠? 답은 2번이 아니고 자, 77번 가겠습니다. 행동적 상당 기법적 불안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이완법과 함께 쓰이는 것 이완법, 근육 이완 훈련, 이완법이 근육 이완 훈련이에요. 그러면 답은 2번. 73번에 행동주의 상담에서 고전적 조건 형성 원리를 반영한 것으로 특정 대상에 대한 공포 증상을 치료한다. 공포 증상이 불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체계적 둔감법. 79번 행동주의 접근 상담 비주 공포와 불안의 원인이 되는 부적응 행동이나 회피 행동을 치료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그렇죠. 체계적 둔감법. 79-1번 내담자의 부적절한 행동을 변하는 데 자주 사용하는 체계적 둔감의 주요 원리는 그렇죠. 상호 억제. 자, 문제가 많지만 다 같은 흐름이에요. 근데 이 문제가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조금 변형되는 거 다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좀 문제가 많은데 찾아가기에는 쉬울 거예요. 알겠죠? 자, 80번 가겠습니다. 지금 상담에서 저항을 다루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밑줄 거 보세요. 저항을 다루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는데 4번을 보세요. 근육이완법을 사용한다. 근육이완법은 어디에 있었어요? 그렇죠. 체계적 둔감법의 첫 번째 단계에서 근육이완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체계적 둔감법은 무엇을 감소시키는 기법이에요? 그렇죠. 불안 감소시키는 기법이잖아. 근데 문제에서는 저항을 다루는 거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4번 긴장 이완법은 불안 감소시키는 기법이기 때문에 4번이 아닙니다. 알겠죠? 81번 내담자의 부정적인 자기 패배적 사고 대신에 긍정적인 자기 진보적 사고를 갖도록 하는 것은 그렇죠. 인지적 재구조화. 82번 다음 중 예상되는 그렇죠. 2번에 스트레스 접종. 83번 행동지사의 외적인 행동변화를 촉진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은 4번 보세요. 인지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인지적 재구조하는 내적 행동변화. 83-1번 행동주의 상담의 모델링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같은데 4번 보세요. 문제 행동에서 벗어나도록 둔감화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했죠. 맞아요. 모델링 기법을 물어봤죠. 문제에서 모델링 기법은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모델링 기법은. 그런데 문제 보기에서 4번에서 둔감화를 적용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불안 감소 기법이잖아. 체계적 둔감법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아니에요. 자, 84번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행동주의 상담 기법은 했는데 불안을 역제지하고 대인관계에서 오는 불안을 제거하고 이 기법의 목표는 내담자를 하여금 광범위한 대인관계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태도를 갖추는
게 하는 데 있다.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주장훈련에 대한 설명이고 85번 주장훈련은 어느 상담이론에 활용되는 기법입니까? 그렇죠. 행동주의. 86번 내담자가 자기 지시적 삶을 영위하고 상담자에 의존하지 않게 하는 것은 그렇죠. 자기관리 프로그램. 87번 행동주의 상담에서 문제 행동에 대한 행동이 거의 없다. 대한 행동이 거의 없는 것은 과잉교정. 88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새로운 행동의 효과적인 기법은 그렇죠. 행동 형성. 89번 다음에서 진우 엄마가 사용하고 있는 기법은 했는데 한번 볼게요. 이것은 조형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까 우리 기본서에서 조형법은 뭐예요? 단계적으로 세분화 시켜가지고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책을 전혀 읽지 않는 진우를 위해 책을 전혀 읽지 않는데요. 문제가 좀 크죠? 그래 한번 볼게요. 진우 엄마는 방에 동화책을 가득 늘어놓았다. 방 안 가득 쌓인 책을 진우가 만지면 그 책은 뭐뭐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설명해주고 흥미를 보이면 한 페이지씩 읽어주었다. 함께 쇼핑을 할 때에도 서점 근처에 가면 칭찬해주고 진우가 서점에 들어가자고 했을 때는 진우가 좋아하는 만화책을 사주었으며 책을 한 페이지라도 읽으면 원하는 장난감을 사게 했다. 장난감을 사는 재미에 얇은 책을 읽기 시작한 진우는 차츰 책 읽기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다. 느낌상 큰 문제를 조금씩 세분화 시켜가지고 조금씩 문제를 해결하면서 마지막 큰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형법이라고 찾아가시면 됩니다. 90번 행동주의에서 문제 행동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을 위해 문제 행동과 관련된 선행 요인과 결과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은 그렇죠. 이게 자기 감찰이고 90-1번 행동주의 상담에서 부정 행동을 감소시키는 데 주로 사용하는 기법은 그렇죠. 노출법. 90-2번 행동주의 상담 기법 중 내담자가 긍정적 강화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그렇죠. 타임아웃이 됩니다. 91번 행동주의 상담 기법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번 조형법 있었죠. 3번 혐오치료법 있었죠. 4번 긍정적 강화법 있었잖아. 강화법. 부적 강화, 정적 강화, 부적 강화. 근데 역정 기법은 없었죠. 역정 기법은 이거 형태주의 기법이 형태주의 상담에서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92번 행동주의 상담 기법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2번 보세요. 자유연상법은 어디서 사용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프로이드 아저씨 거. 자, 무의식적 동기가 그 원인이라고 했죠. 그 무의식에서 자유연상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답은 2번이 틀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행동주의 문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